진해원 검사라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에 근무하다가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영전한 그런 검사입니다. 평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아부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비하하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내가 박원순을 성추행했다, 나를 고발해라, 뭐 이런 2차 가해를 연상시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박원순 전 시장의 이 성추행 피해자 여성을 겨냥한 듯 꽃뱀, 뭐 물란한 암컷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서 여성단체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샀던 인물입니다. 자, 뭐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은 이런 검사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 진해원 검사는 최실화를 닮았다, 얼굴이 작다, 뭐 아무튼 이런 또 아부를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원 검사는 누가 봐도 특정 정파에 경도된 그런 글을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검사들 가만히 있습니다. 대검찰청, 법무부, 감찰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 이 징계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성 변호사회 이런 곳에서 진해원 검사를 징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계속 추미애 장관 시절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나가니까 이제 이런 일도 있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이 진해원 검사의 감찰에 착수했다고 어젯밤 채널A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진해원 검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물론 검사라 하더라도 이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뭐 SNS에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아니 대한민국 검사 일하기도 바쁠 텐데 시간만 나면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정말 낯뜨거운 아부의 글을 올립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목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팔짱을 낀 사진이기 때문에 내가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했다고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글을 보고 이 사진을 보면 박원순 시장의 피해 여성 전여비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그냥 놔둡니다. 오히려 영전시킵니다. 하기야 뭐 평소에 추미애 장관 보고 뭐 아우 얼굴 크기가 CD 한 장 크기다, 뭐 최시아를 닮은 외모 이렇게 아부하니까 아우 좋아 그랬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에 정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시민단체의 징계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제야 추미애 장관이 나가니까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대검찰청은 진해원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여러 번 입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대한민국의 도대체 검사 사회는 진짜 개혁되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겨냥한 듯 2차 가해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성단체들이 이걸 가지고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대검찰청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7월 진해원 검사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A씨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며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징계를 뭉갠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뒤를 봐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최근에는 아주 노골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문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라 같은 피해 여성에게 똑같이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거기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판사가. 그러자 뭐 나치 돌격대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정말 눈살 찌푸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박원순이나 피해자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가 봐도 짐작컨대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 글입니다. 제목이 난데없는 제목입니다.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틀리면 왜 표별하는가, 이런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누가 읽어봐도 마치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가 꽃뱀으로 비하된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피해자가 만약에 꽃뱀이라고 직설적으로 쓰면 법적으로 걸릴지 모르니까 박원순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누가 읽어도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쓴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글이었다는 겁니다.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꽃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이 매우 다양하지만 사회적 생활을 하는 지능 있는 포유류 중에서는 지위 상승과 경제적 지원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 성적 접촉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 정말 납득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글을 여성 검사가 올린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 이거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틀리면 왜 표별하는가? 소제목 글을 통해서 암컷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표별하는 이유는 집단 생활 관계에서의 평판에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문란한 암컷의 경우 자신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나면 장기적 배우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컷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들통났을 때에는 발뺌하는 전략을 진화시켜 오게 된 것이다. 정말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올리는데도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했습니까? 징계하지 않고. 자, 지난 21일 동부지검 앞에서는 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혜원 검사 징계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은 진 검사의 악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라 진 검사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게 아니라 진혜원 검사를 이미 했었어야 합니다. 추미애가 나가니까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혜원 검사를 두고 분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수처 처장에 임명된 김진욱 처장, 지금 이 공수처 차장으로 단수 추천한 사람이 우병우 변호사였다는 것 때문에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 기무사 변호를 맡아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람이 어떻게 공수처 초대 차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서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추천을 제청한 여운국 변호사를 임명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자, 당초 민변 출신이나 이 검사들 중에서 추미애 라인 이런 사람이 공수처 차장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그런 우려는 이제 불식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 초대 차장의 과거 이 서울대 석사 논문, 서울대법대 석사 논문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나 이 검사 내부에 있는 인사, 이런 인사를
특별검사는 수사해야 된다. 야당 인사를 수사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자, 특별검사에 대해서 여운국 변호사가 썼던 논문입니다. 2008년 서울대법대 석사 논문입니다. 특별검사 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자, 그런데 이 당시는 공수처는 없었고, 공수처는 원래 이 특별검사제가 상설화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을 보면 여운국 초대 공수처 차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공수처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빠른 수사보다는 신중한 수사,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그리고 문파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몰려와서 그렇게 악악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만약 초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인사에 청와대가 비토를 놨다가는 정말 국민들의 역풍을 어마어마하게 맞을 겁니다. 일단 초대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은 김진욱, 여운국 생각보다는 그렇게 문재인 성향이 아닙니다. 물론 여운국 변호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판사들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직무 정지를 명령받았을 때 이 판단을 집행정지한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 연구회인가 아무튼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정말 감동적인 윤석열 면죄부를 주는 그런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1차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판사들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새로 취임한 공수처 차장 여운국 변호사는 어떤 인물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당히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이 김진욱 후보자 역시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물이고 비교적 중립적이고 특정 정파 지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김진욱 공수처장이 제청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 후보자 역시 그런 부류였습니다. 판사로서는 상당히 커리어가 화려한 편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후보로 대한변협이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파들이 여운국 변호사를 상당히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임기 3년입니다. 함께 김진욱, 여운국 이 커플이 콤비가 초대 공수처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 이 김진욱 처장이 단수로 임명 제청한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에 임명했습니다. 임명안을 제가 했습니다. 자, 지금 여운국 변호사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23기입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아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의 기무사 변론도 맡았다고 합니다. 또 여운국 변호사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동인이 윤석열 총장의 이 행정소송 때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권 성향과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많이 비판하던 김종민 변호사가 속했던 그런 법무법인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은 뿔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 멤버는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이거 이제 못 물립니다. 3년 그냥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좀 안심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검사 24명과 수사관 40명을 뽑는데 검사 중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 걱정되고 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12명은 검사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변 위주로 가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공수처는 정말 나쁜 기구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기구입니다.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심이 되는 것은 초대 공수처장과 차장의 콤비는 그렇게 나쁜 조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출범한 뒤에 계속 워치해야 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최악의 조합은 피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운국 이 초대 공수처 차장의 서울법대 석사 논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이 특검 제도가 사실은 공수처의 바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여운국 초대 공수처 차장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집권 세력 내지는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니라 야당 인사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기대가 됩니다. 또 여 차장은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중대사일수록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공수처는 사실상 상설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로부터 독립적인 또 다른 수사기구를 만든 겁니다. 상설특검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운국 차장의 논문 속에서 우리는 직접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의 공수처 차장의 머릿속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운국 변호사가 공수처 차장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다는 점,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처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 자,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한 것은 아니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가 났을 뿐이다. 자, 여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한 적도 있고 민주당 출신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서 무죄로 확정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여 차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판사 시절 이런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에 있었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공수처 차장에 임명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의 생각을 보면 그렇게 편향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닫혀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 공수처의 출범을 놓고 조금 뜨뜻미지근한 표정입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어제 난리를 쳤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공수처 차장의 우병우 변호사를 단수 추천하다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뭐 하자는 건지 개탄스럽다. 그러면서 여운국 변호사는 우병우 구속을 방어하고 무죄 변론을 했으며 촛불광장의 무력 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던 분이다. 자, 여운국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안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 되었다. 즉각 단수제청을 철회하라. 청와대도 우병우 변호사 임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세게 치고 나갔습니다. 또 청와대 청원글에 올랐던 이 글,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반대 청원글이라는 제목의 이 글도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손들었는데 임명했습니다. 임명했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청와대의 청원이나 또 민주당 안민석 등의 반응을 보면 지금 그쪽 진영은 상당히 불쾌한 모양입니다. 특히 이 여운국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동의입니다. 자,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고 말했던 윤석열 총장의 이 징계위 변호사 이완규 변호사가 속했던 것입니다. 또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을사오적에 비유했던 김종민 변호사 등도 여기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권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서도 불쾌하는 것 같습니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게다가 여운국 공수처장은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입니다.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김진욱입니다.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던 인물들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물이 공수처장에 임명되고 또 그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에 임명 제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둘 다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3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수사진을 확보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악성 인사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계속 워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라는 기구가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쩌면 문재인 정권이 이 공수처로부터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범하자마자 국민들 앞에서 좀 멋진 일을 하고 싶을 겁니다. 이 정권의 하수인 같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야, 윤석열보다 내가 더 정의롭을 할 모양입니다. 자, 빠르면 1일날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24시간에서 72시간 내, 그러니까 3일이나 4일쯤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법관 탄핵이 추진된 것은 딱 2번입니다. 2번 다 실패했습니다. 당시는 법관이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법관이 아니라 부장판사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법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정 구속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경수 지사,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행정소송, 최근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여기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의원직이 상실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엊그제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이 법원 포비아가 생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판사들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불만이 판사 탄핵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애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탄핵에 신중론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의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자, 29일 민주당은 이제 법관 탄핵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의석을 이렇게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민주당은 이 법관 탄핵을 놓고 법원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물론 판사들 중에도 진보 성향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판사 탄핵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판사들은 이런 정치권의 태도를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잠을 못 잤다는 판사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범여권은 180석이 넘습니다. 판사 탄핵 절차 쉽습니다. 자, 국회 300석 중 151석만 찬성하면 일단 탄핵 절차에 돌입합니다. 물론 국회가 판사 탄핵을 결의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그럽니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 떠나서 이제 민주당은 앞으로 판사 탄핵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민주당을 보면 이게 집권여당 안정된 정당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대로 그냥 움직이는 무슨 이상한 사설 집단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법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 국회는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크게 이겼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런 민주당의 법관 탄핵이 그때와 같이 국회는 통과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권이 뒤집히는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탄핵은 헌법을 위한 것이다. 위헌을 저지른 판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그동안 법원에 쌓인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으로 보일까봐 걱정이라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 김경수 지사,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또 뭐 윤석열 총장 사건 계속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그 분통을 이렇게 터뜨리는 건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법원이 임성건 부장판사 이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위헌적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으니 국회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 뭐 이탄희 의원 등등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결국 민주당 지도부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터지면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180석 이 법여권 의석을 얻었지만 법원에서는 판판이 깨졌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분노를 이런 식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임성건 부장판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2월 달에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월 달에 퇴직하는 사람을 2월 1일 날 탄핵안을 발의해서 3, 4일 표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하는, 이거가 맞는 겁니까? 그리고 왜 임성건 한 명만 합니까?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금 판사들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어제 3명, 그중에는 성창호 판사도 있습니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 하죠. 왜 이 사람만 합니까? 아무튼 이걸 보면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 법관들 협박이다, 이런 이 논평이 나올만 합니다. 자, 탄핵안 표결이 또 무기명 투표입니다. 어쩌면 국회 통과도 안 될지 모릅니다. 신중론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투표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지금 성향으로 봐서는 국회 통과할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입니다. 자,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한 판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가 한 말인데,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면 설레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무죄 판결에다가 더구나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1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입니다. 임성건 부장판사. 자, 재경지검의 한 평판사는 여당이 주도하는 탄핵을 다들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꼭 특정 재판이 있은 후에 판사들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또 다른 판사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는 발언을 보고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는 판사들이 많다. 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면 탄핵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아예 탄핵을 추진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정경심 씨에 대한 1심 재판부 유죄 판결 직후 여권이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행위 선고되자 아예 노골적으로 이 법관을 찍어서 탄핵 운운하는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삼권 분립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어야 될 일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에서는 왜 임 부장판사만 선별적으로 탄핵하느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여당에 거슬리는 판결이 나오니 이 시점에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여당은 법원 포비아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만약에 이게 자유투표인데 부결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당에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표관리를 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지금도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신 있고 용기 있고 법치에 충실한 판사들이 훌륭한 판결문을 내고 있습니다.